네, 네 번째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에는 제가 이 자리에 앉아서 세션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는 카카오벤처스에 디지털 헬스케어 투자를 하고 있는 김치원이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 함께할 회사는 세나클소프트라는 회사고요. 우선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 왼쪽에 앉아 계신 분은 세나클소프트의 위의석 대표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위석입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은 센터원 GNI 내과에 계시는 이사라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GNE 내과의원 이사라 원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나름 많은 방송과 진행을 해봤었는데 저도 좀 긴장하고 있나 봅니다. 우선 저희 위석 대표님께서 저희 세나클 소프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2018년도에 설립된 요즘 사회적 분류로는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이고요. 엄밀히 말하면 저희가 헬스케어를 하는 회사는 아니고 헬스케어 하는 서비스들이나 그 헬스케어 서비스를 실제로 하는 분들, 의료인들 포함해서요. 또는 관련된 서비스들을 지원하는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2018년도에 만들어서 지금은 한 50명 좀 넘는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고, 현재는 저희 EMR을 만들고 배포하고 영업하고 하는 단계에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그런 기업입니다. 좀 이따 저희 사업이나 서비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세나클 소프트라는 회사 이름을 이미 들어보신 의사 선생님들도 좀 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아마 그런 분들께서는 대부분 세나클 소프트는 그냥 클라우드 EMR이라고 소개를 해야지 뭔가 헬스케어에 대한 이런 얘기를 대표님께서 많이 소개해 주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투자자로서 이제 저희 카카오벤처스와 이제 투자하는 사람으로서의 저가 그 세나클 소프트를 검토했던 이제 생각을 우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사실은 세나클 소프트는 제가 카카오벤처스를 입사하기 이전에 이미 투자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초기에도 투자를 했었고, 그리고 제가 이제 입사한 다음인 작년에도 역시 저희 후속 투자를 제가 함께 했었고요. 근데 약간 대표님 계시는 데서 이렇게 말씀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과연 이제 초기에 제가 투자할 때 있었으면 과연 세나클에 투자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사실 특히 이 자리에 계시는 의사 선생님들 너무 잘 아시지만 과연 새로운 EMR을 만들어서 이것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마무시하게 힘든 일인 건데, 이걸 물론 이제 위 대표님은 개발계에서 워낙 유명하신 분이시고 개발 실력이야 누구도 의심할 수 없지만, 이게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과연 개발만 잘하신다고 이게 바뀔 수 있는 걸까라는 생각을 아마 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저희가 다시 이제 투자 검토를 하면서 저희가 생각이 좀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생각보다 제품이 너무 잘 나왔다. 네, 물론 여전히 제품만 가지고 바뀌는 판은 아니지만 저 역시 의사로서 좋은 병원에서 EMR로 써봤고 개원가에서 EMR로 쓰고 있지만 그런 제품들이 사실은 너무나 실망스러운 경우가 많은데 어쨌거나 제품 하나는 너무 잘 나왔다라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부분은 제품도 제품이지만 이게 대표님께서 그리시는 게 단순히 어떤 클라우드 EMR 자체가 아니라 디지털 헬스케어 전체가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큰 플랫폼으로 가야 된다라는 이제 큰 그림을 사실은 좀 그리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혹시 이제 대표님께서 그와 관련된 단순히 저희 세나클 소프트가 그냥 EMR이라는 툴 하나를 단순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어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계시다고 제가 이해하고 있는데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EMR, 지금은 저희는 EMR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MR도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은 분야가 어려운 분야인 건 사실이고요. 처음에 저희끼리 창업할 때 저희 창업 멤버들이 EMR에서 돈을 벌자고 했으면 창업 안 했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그때도 안 했을 것 같긴 한데 지금 EMR을 3년 진하게 경험하고 나서는 더더욱 안 했을 겁니다. 알았더라고요. 근데 원래 저희가 하기로 했던 건 EMR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그 시장이 돈을 잘 벌 수 있는 시장인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왜 하기로 했냐면 저희 원래 꿈은 그냥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고 가족들 건강이 어떠한지 병원 갔다 와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선생님은 어떤 지침이 있었는지 약은 어떻게 먹는지 이런 것들이 많이 궁금한데 IT나 사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은 도구를 저희가 IT로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이쪽 분야는 만들어 놓은 게 없더라고요. 제가 쓰려고 해도 쓸 게 없고 그래서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아프셨는데 그것도 방법이 없고 병원 가서 무슨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고 이 도구를 만들어야 했던 생각에서 오게 됐고요. 그 도구가 사람들이 많이 쓰는 도구가 완성이 되면 자연스럽게 헬스케어 비즈니스는 저희가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들어온 거고요. 근데 그것도 이제 되게 꿈이었던 게, 그리고 이제 그 정보를 얻으러 다니고 환자들이 볼 수 있는 화면을 만들고 하는 걸 딱 만들어 들어갔더니 정보들이 없는 거예요. 정보들이 전부 의사 선생님한테 가 있고요. 의사 선생님들이 시장에 다 분할돼서 원장님마다 서버를 따라가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꿈꾸던 그런 IT에서 잘 할 수 있겠지라는 생각했던 건 다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포기할까 말까 하다가 저희가 마음을 먹었죠. EMR을 우리가 만들자. 좋은 EMR을 만들면은
가능하겠냐고 들어온 게 저희 꿈이었고요. 그게 이제 가장 어려운 단계에 들어온 어떤 면에서는 뭐 기회를 잘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큰 실수이기도 한데 EMR을 건너서 이제 지금 보니까 원래 제가 생각했던 그 그림,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족 건강을 챙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보자. 라고 하는 그림은 EMR에 출발하게 만든 것 같고 저희는 그 늪에 들어와서 이제는 벗어나서 이제 좋은 물건으로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상태 뭐 그런 게 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어쨌거나 지금 나와 있는 제품은 아무래도 클라우드 EMR이니까요. 저희 이제 클라우드 EMR, 특히 세나클 소프트에서 만든 오름 차트에 대한 말씀을 우선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정확한 숫자는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이제 적지 않은 의원들에서 이미 사용을 해주고 계신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원장님들 만나시고 또 영업을 하시는 과정에서 어떤 원장님들의 반응은 어떠셨는지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이제 잠시 후에 저희 이사라 원장님 말씀해 주시겠지만 한 1년 정도는 고생을 엄청나겠습니다. 저희 거를 소개해 드리는 것조차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었고요. 그냥 신생회사, 그 다음에 뭐 믿을 수 없는 회사, 경험이 어떤지 모르는 회사를 부시당하는 기간이 1년 넘게 지속됐었고요. 지금은 이게 최근에 뭐 좋은 소식인데 이것도 그냥 1년 더 되신 내과 선생님이 계신데 그분이 전화 주셨어요, 아침에. 그래서 우리 무슨 문제가 생기나 긴장했는데 그날 주신 말씀이 새로운 EMR, 처음 보는 EMR 도입해서 병원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 불만이 많을 거라고 걱정하고 EMR 도입하긴 했는데 1년 지난 지금 직원들 중에 몇 명이 오늘 와서 선생님 EMR은 정말 잘 선택하신 것 같아요 라는 얘기를 해줘서 본인이 정말 자기 선택에 대한 자부심이 생겼고 다행이었던 생각이 들더라는 얘기를 전화를 해주신 거예요. 전화로. 무슨 일이 생긴지 모르겠지만. 그걸 아침에 듣고 저희 전화 받은 직원이 그 내용을 저희 사내 메신저에 공유를 했었고요. 그게 이제 불과 한 달밖에 안 된 일인데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EMR에서 볼 수 없었던 부분, 클라우드 EMR 기술적으로 뭐가 다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뭐 몇 가지 클라우드 EMR이기 때문에 생기는 뭐 보안에 대한 거, 백업에 대한 거 또는 뭐 시간과 공간에 관계없이 접속할 수 있는 거, 그다음에 설치가 편한 거, 빠른 거 이런 것들에 대한 장점들은 당연히 들어오고요. 그 외에 의료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IT 기술만으로 접근했는데 그들이 자기네 시장에서 접근하는 방식으로 EMR 풀고 나니까 새로운 기능들이 있네, 편리한 방식이 있네라는 칭찬도 해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 선생님들의 만족을 얻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마 이런 부분은 좀 더 본인이 직접 선생님으로서 이사라 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표현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뭐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벤처 캐피탈 일을 하면서 병원도 일을 같이 하고 있고요. 사실 저희 병원도 이제 EMR을 사실 쓰고 있고 물론 그 오름 차트에 해당되는 그 이제 종이 좀 다르기 때문에 오름을 저 써보지는 못합니다만은 제가 가끔 이제 EMR을 쓰다가 가끔 화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저희 이제 전산 담당 직원한테 얘네들을 보고 이거 당장 안 고치면 내가 가서 불질러 버린다 그래라. 제발 좀 수정 좀 잘 해라. 뭐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는데 방금 이제 그런 심지어 EMR 회사로 전화까지 하셔가지고 찬사를 보내주신 대표님 아니 원장님이 계실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또 진료하는 사람으로서 참 드문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드물군요. 네. 예, 그러면 이제 처음에 저희 소개드렸던 그 센터원 GNI 내과 이사라 원장님 저희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셨는데요. 원장님 우선 간단하게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을지로 센터원 지앤이 내과원 이사라 원장입니다. 저희 지앤이 내과는 2021년 12월에 오픈하였고요. 저희 이름처럼 이제 유전과 환경에 영향을 받는 만성질환과 암 등의 질병을 예방하고 환자 가까이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관리를 이제 해주는 병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들 가까이 있는 주치의병원이 되고자 노력하는 병원입니다. 네. 이제 개원한 지 사실 이제 1년이 채 안 되신 것 같으신데 아마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전에 뭐 봉제기로 근무도 하셨을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제 다른 종류의 개원가에서 기존에 많이 쓰고 있는 이런 EMR들도 이미 경험을 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이 익숙했던 것을 버리고 다른 것을 택하는 것 자체가 하나의 큰 모험이라면 모험일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바꾼 것이 어쨌든 의사들이 워낙 보수적인데 뭔가 아주 긴 업력을 가진 회사가 아니라 뭐 비교적 신생에 가까운 제품을 택하셨던 크게 보면 두 가지 모험을 하신 셈인 것 같은데요. 그 과정에서 오름 차트를 고민하셨을 그 과정에 대한 생각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봉지기 생활하면서 한 네 가지 정도의 EMR을 다 사용을 해봤었는데요. 이제 그걸 이제 여러 가지 EMR을 사용하면서 다양하게 익숙해져 있었는데 그런 여러 가지 회사들의 이제 익숙함이나 회사의 뭐 네임밸류는 이제 차트 선정하는데 크게 영향은 미치지 않았고 처음에 세나클 소개받고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한번 보는데 한번 설명 들으면서 쉽게 바로 익숙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저의 진로 방향과 맞는 차트인 것 같아서 이제 오름 차트를 사용하게 되었고, 이제 처음 첫인상은 이제 인터넷처럼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는 그런 차트였고, 그리고 사용하는 데 매우 친숙하였고, 기능적인 면에서는 이제 제가 사용하는 기능이 타사 대비에 부족함이 전혀 없었고, 또 뭔가 하나하나 클릭해서 진행하는 거에서 직관적으로 제가 원하는 기능을 찾아 나갈 수 있어서 매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차트도 만족스러웠지만 이제 제가 앞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이 세나클에서 앞으로 출시할 PHR과 진로 방향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오름 차트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오름 차트를 써보시면서 실제 사용하시면서 느꼈던 좀 구체적인 어떤 장점들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제가 다음 달이면 이제 차트 사용한 지 1년이 되었는데요. 이제 사용하면서 고객 지향적인 서비스를 이제 만든 차트라 다른 회사와 참 다르구나는 많이 체감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모든 기능의 위치, 그리고 기능과 기능의 연결이 굉장히 섬세하고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의사, 간호사, 다른 임상병리사, 모든 의료인들이 사용하는 거에 편리하게 사용자 위주로 잘 만들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클라우드 EMR이기 때문에 가장 큰 그게 베네핏이었던 것 같습니다. 랜섬웨어 걱정도 없고 빠르고 그 다른 장점도 다양한데요. 제가 개인적으로 꼽는 가장 큰 장점은 시공간의 제약이 없이 차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 지점이 참 흥미로운 것 같습니다. 뭐 저도 병원 하는 사람입니다만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주말에는 주로 당직 선생님이나 이제 봉직의 선생님이 가시고 이제 저는 이제 병동에 전화만 해서 이것저것 이제 확인을 하는데 대부분의 EMR이 그렇습니다만은 이제 병원의 서버에 저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뭐 EMR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것만 사실상 불가능하고 결국은 이제 병동에 계신 간호사 선생님들이랑 전화해서 그냥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그에 맞춰서 어떤 이제 뭐 것들을 확인을 한다든지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요. 특히 그 시공간이 제약이 없다는 점에 있어서 어떤 좀 더 구체적으로 느끼신 장점 또는 활용 사례 같은 것들을 좀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병원은 이제 월화수목금 평일만 진료를 하는데요. 이제 금요일에 이제 요새 코로나 PCR 검사를 하게 되면 결과가 토요일에 아침에 나와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나와도 저희 직원이나 제가 출근하지 않아도 그냥 집에서 컴퓨터 켜고 결과 확인하고 환자한테 결과 설명하고 양성 나오면 보건소에까지 연락해서 토요일에도 출근하지 않아도 결과에 대해서 환자와 보건소 연락, 행정적인 업무까지 다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병원에서 모든 직원들 휴가 가거나 할 때도 불가피하게 미처 이제 저희 병원이 혈액 검사가 굉장히 많아서 중요하게 꼭 설명이 나가야 될 다음날 나오는 랩 결과인데 이제 결과는 설명을 해야 되고 그러면 저는 휴가인데 이제 병원에 출근할 수 없지만 제 노트북으로 그 결과를 이제 충분히 환자에게 그냥 설명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점이 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점은 이제 청구가 한 달에 한 번씩 굉장히 의사들한테 중요한데 이 청구 업무 그리고 밀린 이런 업무들을 이제 잠이 안 올 때나 집에서 주말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구를 집에서 할 수 있는 게 가장 편하고요. 또한 청구할 때 좋은 점이 청구 내용이 자동으로 집계가 되는데요. 이게 다른 차트에는 없는 기능으로 알고 있는데 자동으로 되니까 굉장히 편합니다. 또한 사후 심사 기능이 기본으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청구 시에 삭감 걱정이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화면에서 같이 보시면요. 이제 저희가 처음 환자를 보고 진료실에서 처방을 내릴 때 먼저 사전 심사가 바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제가 편안하게 이미 알고 있는 오더에 대해서는 크게 안 건드려도 되는데 생소한 약을 쓸 때는 사전 심사로 이걸 먼저 확인해서 한번 걸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청구 단위에 따라서 명세서가 자동으로 집계가 되어서 청구 가능 시점이 되면 이렇게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이때 자동으로 심사가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 화면에선 안 나오는데 이 빨간색 느낌표로 된 오류 항목만 딱 클릭을 하면 제가 한번 걸러야 될 것만 딱 뭐 청구가 한 1,500건이 되더라도 오류 항목 한 50개만 딱 걸러서 한번 보면 되고, 또 가장 큰 장점은 제가 세나클의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은데 가격이 오름차순 내림차선으로 돼서 청구 비용이 아주 큰 이제 청구가 이제 몇십만 원 되는 것부터만 걸러서 좀 심도 있게 이제 청구가 제대로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기능을 병원 밖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네, 이게 저는 요양병원 하는 사람이라 아직은 저희한테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만은 아마 특히 진료하시는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진료하는 기능 자체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어쨌든 청구라는 부분도 의사의 어떤 진료 과정에서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그런 부분까지 잘 서포트가 된다라고 들으니까 확실히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오름 차트는 처음 사용할 때도 편리했고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 발전하고 있고 이런 업그레이드 되는 기능을 보면 정말 사용자를 계속 생각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오름 차트를 쓸수록 만족스럽고 좋은 EMR이고 이런 만족감이 쌓이는 만큼 회사에 대한 신뢰도도 크게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가 만드는 추후의 PHR이 더욱 기대가 됩니다. 네, 선생님께서 참 재밌는 키워드를 꺼내 주신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PHR이라는 이제 개념이 이미 예전부터 과거부터 많이 쓰이고 있었고요. 뭐 이거 사실 오늘과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토픽일 수도 있는데 이제 위희석 대표님께서 저희 이제 회사 투자 이제 심의를 위한 발표를 해주셨을 때 PHR이라는 용어를 이제 반복적으로 쓰신 적이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PHR이라는 용어를 되게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에 구글이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PHR을 내세웠던 회사 중에 사실 이걸 가지고 성공을 거둔 회사들을 별로 못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말은 그럴듯하지만 그러니까 과연 그런 환자들에게 집중된 이런 것이 과연 실제 돌아갈 수 있을 거냐. 물론 제가 의사라서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되게 저는 이제 PHR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생각을 진작에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아니 이 대표님은 왜 자꾸 PHR 얘기를 하실까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혹시 이제 이사람 원장님 저랑도 조금 다른 생각을 이미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의사로서 기대하는 이 PHR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지, 특히 이게 아무래도 특성상 이게 단순히 의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환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 관점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의사로서 기대하는 PHR은 제 환자가 주치의에게 제대로 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편리한 환경을 마련해 주는 것입니다. 진료를 보면서 pH에 대한 필요성을 매우 실감하게 되는데요. 이제 진료를 하다 보면 환자의 과거 검사 결과나 타병원 진료 기록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환자는 다시 가서 그 기록을 구해와야 되고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PHR이 있다면 가장 쉽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저희 내과 같이 만성질환자들이 계속 오게 되는 병원에서는 이제 환자들은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고 검사와 진료를 매년 1년에 2번, 4번씩 반복하게 됩니다. 근데 그 과정이 불편하면 지치게 되는데 환자가 지치지 않고 치료를 잘 받으려면 진료의 편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PHR이 있으면 그 편의가 제공될 것으로 저는 크게 생각하는데요. 일단 환자는 병원에 와서 바로 검사를 하고 귀가를 하고 그러면 병원에 다시 와서 그 결과를 보기 위해서 대기를 하거나 수일 후에 다시 올 필요가 없이 결과가 나오면 바로 그 결과를 PHR로 전송하고 의사는 EMR로 그 결과를 보고 환자는 PHR로 결과를 보면서 화면을 보고 이제 서로 다른 공간에서도 설명을 하고 환자한테 현재 상태를 설명하고 환자도 자기 상태를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 지속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가능하시죠? 이런 요구사항을 의사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거는 저희한테 굉장히 큰 기쁨이고요. 저희 처음에는 이거를 계속 똑같았어요. 이게 말씀드리면 왜 자꾸 EMR에서 그런 얘기 하냐고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저희 꿈꾸던 일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PHR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편견을 가졌던 것도
그 용어 자체가 사실 그렇잖아요. 뭔가 환자가 주도적으로 뭔가 데이터도 어디선가 끌어와야 되고, 뭐도 신청해서 동의도 받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게 있어야 왠지 이제 PHR이라는 것이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이제 그런 입장에서는 아니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약도 제대로 안 먹는 게 환자인데 PHR을 제대로 그렇게 환자들이 이거 하는 게 과연 돌아갈 수 있는 모델일까? 아마 이제 이런 이제 일종의 선입견 아닌 선입견이 저희들에게 있었던 게 아닌가 싶고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사실은 저는 이사라 원장님이 대단히 흥미로운 말씀들을 주신 것 같은데 결국은 원장님께서 또는 세나클도 아마 비슷한 그림을 그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이 그림 자체가 어떤 환자들이 뭔가를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개념이라기보다는 좀 더 이제 의사들이 적극적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 조금 더 도와드릴 수 있는 이렇게 설정되는 모델에 가깝다는 측면에 있어서 오히려 그런 약간의 환자 주도에 가까운 모델에 비해서는 조금 더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실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마침 뭐 PHR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 위석 대표님께서 아마 제가 이해하기로도 PHR에 대한 고민을 그동안 꾸준히 많이 해오신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금 위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PHR에 대한 고민들을 조금 더 공유해 주실 수 있으면 좋을 네. 것 같습니다. 간단한 화면 한두 개만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원래 저희 아까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는 EMR을 만들려고 들어온 게 아니고요. 뭐 알았다면 더 안 했을 겁니다만은 이 화면입니다. 저희 그러니까 개인이라고 말하면 이제 항상 독립적으로 보는데 이것도 이 분야에서 배웠는데요. 개인으로 보기보다는 가족 단위로 보더라고요. 가족 단위로 우리 집에 이제 큰딸이 어디가 아프다 병원 갔다 왔다. 선생님이 많이 말씀 많이 해주셨어요. 근데 그걸 다 기억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요. 또 그중에 원래부터 어려운 단어들이 껴 있어요. 그다음에 약에 대한 이름 같은 경우는 일반인들이 외울 수도 없고요. 근데 그 내용 하나하나가 꽤 중요한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우리 이서희 양 같은 경우에는 계란에 대한 알러지가 있고요. 그다음에 물티슈 같은 경우는 되게 조심해야 되는 특이성 체질이고 이런 게 이제 선생님들은 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저한테 전달할 방법이 없어요. 그다음에 또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병원 가서 질환을 갖고 있다고 진단 받으셨는데 무슨 약을 받으셨는지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알 방법이 전혀 없고요. 그분한테 연락할 방법도 없어요. 근데 제가 확인했던 거는 이런 걸 만들면 좋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못 만드니 EMR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역할을 누가 하지? 저희는 못합니다. 저희는 이 내용을 저희도 모르고요. 저희는 못하는데 이 기능을 저희가 만들어 놓고 선생님들이 활용하게 해드리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희 생각의 시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저희 김천 상무님처럼 뭐 어려울 건 안 될 건 이런 얘기도 많이 들었고요. 근데 점점 좀 시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사라 원장님처럼 그렇게 필요하다고 좀 만들어 들어가 하신 분 얘기를 좀 많이 듣게 됐고요. 또 자신감을 가지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PHR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여전히 EMR이 PHR을 위한 기반으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장님은 지금 이미 자리 잡았다고 생각하시고 이제 막 저희를 푸시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뭐 저희 조금만 더 가면은 지금 이런 꿈꾸고 있는 PHR들이 뭐 시장에 나올 것 같은 아무튼 내년에 이제 나올 거 예상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 이렇습니다. 원장님의 주도하에서 의사라고 하는 전문 의료인의 주도하에서 환자들이 자기 질환을 잘 이해하고 관리하고 건강을 챙기기 위해서 어떤 도구들이 필요할까에 대한 답으로 저희는 PH를 만들고 있고요. 아직까지 개인 주도로 뭔가를 막 한다고 하는 거는 저희는 뭐 아직 의료 입장에서는 저희 전문성이 없습니다만은 이르지 않을까 생각 똑같고요. 다만 원장님들이 또 어떤 걸 원하시는 분이 계시냐면요. 환자가 석 달 동안 혈당 검사를 열심히 해서 잘 정리해 놨는데 그 정리를 석 달 만에 한꺼번에 갖고 와서 보여주는 건 굉장히 어렵더라. 보기에도 어렵고. 근데 그냥 PHR이 있으면은 매일매일 측정하는 혈당 정보를 그냥 PHR에 EMR로 계속 넣어줄 수 없나? 넣어주면 의사가 알아서 할 텐데. 이거는 이제 반대로 얘기하면은 환자가 주도하지 않더라도 환자가 생활에서 수집하는 정보들을 의료인에게 전달하는 체제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도 저는 이 PH가 굉장히 좋은 기능으로 봐서 저는 지금 갖고 있는 기술적 기반과 EMR, 클라우드 EMR 만드는 것만 갖고는 꽤 가까이 왔다. 하고 저희는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만들 겁니다. 저희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시 오름 차트 얘기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는데요. 오름 차트 이야기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야기로는 오름 차트의 메인 어떤 진료 과목이 내과, 소아청소년과, 뭐 가정의학과, 이비인후과라고 지금 이해를 하고 있고 특히 최근 들어서 내과 쪽 의원에서 아마 좀 관심을 가져주시는 곳들이 많다라고 들었는데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뭐 아마 건강검진 관련된 기능들이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것도 조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좀 약간 어려운 분야이기도 한데요. 건강검진 아직 이사라 원장님 안 하고 계신데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국가건강검진이라는 체제가 있고요.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대부분의 연령대에 대해서 국가가 비용을 지불하고 건강검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러니까 전체 트래픽으로 보자면 건강검진은 사실은 이제는 이미 1차 진료기관으로 많이 내려와서 실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건강검진 기능은
기존의 의료보험을 받아내는 급여를 받아내는 과정과 또 다른 프로세스도 있고 또 검사 결과에 굉장히 이게 중요한 부분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프로세스도 의사들이나 간호사들이 해야 되는 일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러니까 국가는 예방의학 쪽으로 갔는데 해야 되는 일은 굉장히 업무적 부담은 굉장히 늘어나는 구조로 됐던 것이 이제 기존의 체제고요. 이제 한두 군데 EMR에서 그 부분을 잘 해결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그거 따라서 기술로 이제 커버하고 있는 중인데요. 기본적으로 이 사람이 국가에서 이번에 어떤 검진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지라는 걸 조회하고 이 환자와 얘기해서 건강을 검진을 하기로 하는 프로세스를 잡기로 하고 시작 검사를 실행하고 뭐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모바일로 저희가 URL 보내드려서 문진을 하기도 하고 영유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장에 대한 부분을 검사하기도 하는 이 모든 과정들을 EMR과 함께 하는 거고요. EMR이 검사를 다 하고 나면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걸로 청구하는 기능뿐이 아니라 이 모든 결과를 또 환자에게 통보해야 되는 기능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상태가 아니라 아프게 되는 예방하는 검진 상태이기 때문에 굳이 병원에 진료받지 않더라도 이 결과를 전부 통보받아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건 모두 의사의 일입니다. 그 모든 과정들이 EMR 내에서 하나의 프로세스로 진행되도록 만드는 기능이고요. 지금은 이제 처음에 저희가 이 기능 넣는데 고생을 좀 했는데 이제 선생님들이 꽤 만족하시는 상태까지는 구현이 돼서 제공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내과 말고도 이비인후과 쪽에서도 꽤 최근에 쓰고 계신다고 들었었는데 네. 그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은 또 약간 내과 선생님들과 다른 관점이 있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떤 점들을 그분들은 생각하시던가요? 그날 우연히 전화 세 통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그러니까 그날 하루에 세 받았는데 질문이 똑같습니다. 세나크소프트는 전화를 잘 받습니까? 프로그램을 설치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그다음에 혹시 내시경 캡처 기능이 들어가서 과거 진료 기록에 사진들이 포함되나요? 세 가지 질문을 세 분이 똑같이 하셨어요. 그래서 와 이게 뭐지라고 여쭤봤더니 전화 안 받는 게 문제인가 그랬더니 전화를 너무 안 받는다. 기존 EMR 때들이. 전화 잘 받으면 점수를 잘 주시겠습니까? 당연히 잘 줄 거다. 프로그램 설치하는 거 왜 물어보셨나요? 설치하는데 한나절이 필요하더라. 저희는 5분이면 되는데요. 진짜냐고. 진짜로. 그러면 내시경 넣어달라. 그래서 여긴 요구사항이 굉장히 일관되게 들어오는 진료 과목이라고 저희가 노력해서 만들었고요. 지금은 지금은 계속해서 매일매일 이비인후과 선생님들의 문의가 계속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쓰고 계신 분들이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뭐 요구사항이 이게 딱 일관되게 모아지는 분야라면 서비스 만드는 사람은 되게 좋죠. 약간 성공한 케이스로 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한 가지 정도 아마 질문 더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게 이제 클라우드 관련해서 사실은 뭐 벌써 몇 년 전부터 클라우드 EMR이라는 것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꽤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이 사실 많았었고 뭐 지금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만은 사실 반대하는 이제 목소리도 꽤 적지 않았던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기존에 있는 EMR, 그러니까 서버 기반의 EMR은 어쨌든 데이터가 병원 안에 저장이 되는데 그에 비해서 클라우드 EMR은 데이터가 내 의사의 통제권 밖에 있는 거 아니냐. 이거 회사가 다 서버에 넣어놓고서 한 번씩 들여다보고 이걸로 돈도 벌고 이러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이 아마 여전히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 별로 그 걱정 안 하시죠? 이게 저는 이제 네이버에서 검색한 걸 만들었기 때문에 데이터가 그냥 넘쳐나는 환경에서 일을 했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제 이 표현이 떠올랐습니다. 데이터를 가지고 뭔가를 하겠다고 하는 건 일단 법적으로 저희한테 허용되지도 않는 일이고 관심도 없습니다만은 저는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판을 만드는 기업입니다. 근데 데이터가 뭘 하기로 한다면 딱 어떤 거에 비교되냐면요. 쌀을 생산하면 밥을 먹는 사람들이 쌀을 살 거잖아. 1차 산업입니다. 데이터가 뭐였네? 이 데이터 어떻게 팔아볼 거라는 게 1차 산업이 해당되는 거고요. 데이터는 저희가 욕심내지 않고 들여다보지 않고 하더라도 법적으로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냥 데이터가 흘러다니는 창구만 만들어 놓으면 나머지 비즈니스는 그 위에 올라갑니다. 저희는 데이터 자체에 관심이 없고 관심 가져도 안 되는 기업이라는 것만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설사 위석 대표님이 원하신다 하더라도 이게 접근하시면 다 기록에 남을 거고 국가에서 딱 들어가는 순간 모든 게 그냥 끝나버리기 때문에 뭐 굳이 그러실 이유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뭐 이런저런 말씀을 저희가 세나클 소프트에 대해서 나눠봤었는데요. 혹시 뭐 오늘 사실은 다음 회사까지 5개사가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저희 세나클 소프트 역시도 지금 당장 혹시 관심 있으신 원장님들 계시면은 바로 뭐 회사로 연락을 하시면은 직접 뭐 써보시고 또 여러 가지 자세한 말씀을 들어볼 수 있는 회사니까요. 또 혹시 이 방송을 통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은 또 많은 또 연락도 주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번째 세션은 이상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